어제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 인단들의 대통령 선출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8일은 선거인단을 뽑은 것이고, 어제 12월 19일 미국 시간에 선거인단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았는데요. 자, 트럼프는 이날 선거인단 투표에서 당선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트럼프는 지난 8일 대선에 선거인단 306명을 확보했는데, 이 선거인단 37명이 배신을 하면 결과가 뒤집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서 트럼프를 도왔다고 오바마나 CIA나 FBI가 나서서 바람을 잡았고, 힐러리도 그래서 졌다고 징징거렸지만은 결국은 이번에 반란 투표는 없이 트럼프가 후보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확정되는 날 세계적으로 사건이 많았습니다. 중국이요,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을 흔드니까 대만을 겨냥해서 중국의 전략 폭격기가 대만 상공을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자, 대만의 이 상공을 중국의 전략 폭격기가 그 위로 날아다녔습니다. 대만은 이걸 지금 격추시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태역 장성은 2020년에 대만 해역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협박을 했고요. 또 중국은 미국의 드론도 어제 말했듯이 이렇게 훔쳐갔습니다. 자, 이런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3건의 이슬람 테러가 나타났는데요. 독일의 베를린에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그러니까 유럽의 주요 도시들을 보면 겨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그 도시의 광장에 여러가지 크리스마스 용품들, 먹을거리 등을 파는 시장이 열리고, 야시장도 이렇게 열리고 해서 아주 정겹고 보기 좋은 모습을 연출하는데요. 베를린의 관광지인 카이저 비렐름 메모리얼 교회 인근의 크리스마스 시장에 대형 트럭이 가판대를 부수면서 돌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사망 90명, 부상 50명인데 인명피해가 더 커질 거다.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사람들이 굉장히 모여들었는데 그걸 겨냥을 해서 지금 이렇게 트럭이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체포되고, 또 다른 용의자는 현장에서 보조석에 앉아있다가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니스에서 벌어졌던, 프랑스 니스에서 7월 14일 날 벌어졌던 관광지, 해변의 관광지에서 벌어졌던 트럭 테러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IS는 자기들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스위스에 있는 이슬람 사원에서는 무장개한 총격으로 3명이 다치는 불상사가 일어났고요. 또 터키의 수도 앙카라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이 러시아와 관련된 이 미술 전시회 전람회에서 개막식에 축하를 하러 왔던 러시아 대사가 현장에 잠입한 괴한이 발사한 총을 맞고 죽었는데요. 이게 그 총을 맞고 대사가 이 등 뒤에서 총을 맞고 쓰러진 장면, 그리고 한 괴한이 알레포를 잊지 말라고 외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사진과 화면으로 전 세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럼 러시아의 이 대사를 갖다가 죽인 테러는 무엇 때문에 난 거냐? 러시아가 최근에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이후에, 당선되고 난 이후에 이 시리아 전쟁에서 자신들이 우위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의 편에 서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해서 반군의 근거지인 알레포를 거의 함락을 시켜버렸죠. 그러면서 알레포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거기에避난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아비규환이 났습니다. 그래서 알레포에서 러시아의 어떤 지배에 저항하는 반군 세력과 연관이 있는 쿠르드족 아닌가 싶습니다. 터키는 쿠르드족이 터키 전체의 한 5분의 1 정도에서 4분의 1에 이르는 인구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포의 점령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 시리아 반군이 시리아 정부군을 돕는 러시아에 항의를 해서 벌인 테러라고 보입니다. 어쨌거나 트럼프는
급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벌어진 이런 테러에 대해서 용납을 하지 않겠다. 문명사회가 이런 이슬람 급진 테러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이요, 트럼프의 특기는 백인 남성의 분노를 자극하는 거다 이랬는데, 트럼프는 백인 남성들의 분노를 자극해서 자기에게 표를 던지게 하는데 능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 클린턴은 주간지하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아는 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그의 아내 힐러리가 트럼프한테 진 이유에 대해서 한자지수 IQ가 아니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FBI가 대선 2주 전에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를 하는 바람에 힐러리가 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대선 다음날 트럼프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지냈던 15년 전처럼 이상하게 다정했다면서 트럼프는 내게 힐러리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화를 했답니다. 이어 트럼프 측이 대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빌 클린턴은 압도적이라고, 나는 370명의 선거인단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빌 클린턴이 92년에 대선에서 이길 때 370대 168로 이겼는데 트럼프는 306명밖에 못 얻었고 힐러리한테 투표수로는 280만 표가 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선거 끝난 다음에 이래봤자 지지란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국제 문제를 다루는데 한국의 외교관이 해외에서 벌인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요, 저는 우리 외교부 장관이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칠레에서요, 지금 이 한국의 외교관이 이 성추행을 14세 미성년자를 성추행을 했는데요. 칠레의 한 방송사 사건 고발 프로그램에서 이걸 갖다가 이 18일날 이런 해당 방송을 방송하겠다고 예고를 하게 되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해당 사실이 칠레에서 크게 파문이 일어나니까 우리나라 외교부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에 이르렀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칠레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박모 참사관이라 하는데요. 현지 대사관에서 교육, 문화, 홍보 이런 걸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젊은 칠레 애들한테 한국어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이걸 배우려고 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건데요. 그 중에 한 피해 학생이 올 9월 달에 성추행을 당한 것 같은데, 이 사실을 방송국에 제보를 하면서 해당 방송국에서 한 성인 배우를 청소년으로 위장을 시켜서 외교관에게 접근을 시킨 거고요. 그러면서 몰래 카메라로 현장을 모두 찍은 건데, 소문처럼 외교관이 청소년, 그러니까 상대방이 실제로는 배우였지만은 과거에 청소년을 성추행했는데 이 배우, 청소년으로 가장한 배우를 미성년자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노골적인 성추행이라든지 음란한 대화를 이어간 게 전부 카메라에 찍혔다고 합니다.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습니다. 나중에 진행자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모두 이렇게 촬영을 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접근이 칠레에서도 한국에서도 범죄 행위라는 거 아느냐, 이 내용을 방송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외교관이 허리를 굽히면서 방송을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장면까지도 찍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외교관이 스페인어로 계속 애원을 하면서 동영상에서 이렇게 상대 여성이 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또 애원하는 것도 찍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보도하겠다는 걸 봐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또 성추행하려고 하는 배우 여성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현지 TV에 방송되면서 칠레인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K-POP 때문에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니까 그걸 악용해서 가르치겠다고 그걸 담당하고 있는 참사관이 젊은 애들을, 청소년들을 불러서 성추행을 상습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자, 결국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면서
그 청소년들에게, 현지 청소년들에게 성추행을 하고, 그래서 자살하겠다는 학생까지 나오니까 방송사에서 대형 모델을 고용해서 미성년자인 것처럼 해서 접근을 하니까 실제로 이 사람도 성추행하는 모습이 찍혀버렸다는 겁니다. 나이 살 처먹고요, 외교관이라면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면서 국민들을 망신시키고 교민들을 실망시키는 데 대해서요, 참 창피합니다. 현지인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요, 결국 K-팝이라고 하는 박 대통령의 문화융성, 이걸 가지고 현지에서 한국이 인기가 높으니까 한국어 배우려고 하는 부분에서 문화확산 업무를 맡고 있는 참사관이 이 짓거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지의 K-팝 사이트라든지 이런 곳에도 크게 보도가 되고 있고, 실망스럽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아예 한국과 아시아인을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데요. 자, 그 프로그램 이름이 스스로 덫에 빠진다라는 이런 이름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추적 60분처럼 탐사 프로라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기 귀국을 시킨다는데,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면책 특권을 박탈시키고 칠레 현지에서 깜빵에 가도록 해야지 왜 한국이 조기 귀국을 시킵니까? 오늘 오전에 도착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조사한 다음에 칠레로 추방을 했어요. 칠레에서 깜빵 생활을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과 함께 징계 절차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변호인을 통해서 칠레 검찰에 이번 사건과 관계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겠다 이랬는데요. 외교부는 전날 한국에 있는 칠레 대사를 불러서 우리나라 정부의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는데, 칠레 대사가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뭐 죄송하다 이랬답니다. 웃기고 작아졌습니다. 이건 사과문을 이런 식으로 발표할 게 아니라요, 외교부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가고요, 윤병세 장관이 직접 칠레 가서 칠레 국민한테 사과하고요, 장관직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서요, 삼보 일배 좀 하세요.